자, 그런데 1월 5일과 3월 5일 사이 두 달 사이에 아파트 값이 3억이 올랐어요. 자, 매도인은 어떻겠어요? 1억 돌려주고 5천만 원 뱉고 5천만 원 더 주고라도 깨고 싶죠? 자, 매수인은 어때요? 절대 이거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계약금만 지불됐기 때문에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매도인이 배액 배상하고 깰 수 있어. 그럼 매수인은 궁금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 없냐? 하나 있긴 해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누고 금액과 지불 일자도 특정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중도금 빼고 그냥 계약금, 잔금만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보통은 이렇게 나눠서 분할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까지만 지불된 상태에서 이 매매 계약을 좀 깨고 싶다, 해지하고 싶다, 이게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해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까지만 지불된 상태의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매수인은 지급했던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그대로 돌려주고 거기에 그 1배수를 더해서 즉 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함으로써 아무 이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상 어떻게 일단 계약을 체결해 놓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 싫어, 안 하고 싶어, 이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게 바로 계약금 해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요즘엔 조금 나라가 살짝 소강 상태긴 한데 한 4, 5년 전에 시장이 미친 듯이 들끓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자고 일어나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 있어. 정말.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하는데 짧으면 한두 달, 길면 5개월, 6개월까지 텀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아파트 값이 막 2억, 3억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경우보다는 갑자기 오르는 경우가 훨씬 많았긴 해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줬는데 중도금 날짜가 되기 전에 아파트 값이 3억이 됐어. 계약금은 5천만 원이야.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배액 배상하고, 그러니까 5천 원 주고 5천 더 줘도 2억 5천 원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고 싶겠죠.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게 깨지면 자기는 지금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는 오르는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매수인은 억울하죠. 계약을 먼저 했는데 금액이 올랐는데 매도인이 갑자기 이걸 깨버리면 나만 세대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금 이후에 아파트값,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갑자기 급락했을 때 사실상 이게 큰 실익을 가져요. 물론 그게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큰 실익을 가지게 되고 이게 민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민법 565조 1항에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이 565조 1항 계약금 해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해야 돼요. 여기서 이행에 착수라는 것은 이행에 필요한 준비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모든 이행을 다 족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한다거나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행 행위 일부를 하는 것, 그런 경우가 여기서 말하는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이행에 착수한 걸로 본 사례가 뭐가 있냐면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의 일부를 변제공탁한 경우, 그리고 이제 매수인이 잔금의 일부를 마련을 해놓고 매도인한테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좀 준비해달라라고 말한 경우, 이런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이행에 착수에 해당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리는 게 계약금 5천만 원 1월 5일까지 주기로 했어요. 중도금 1억 3월 5일까지 주기로 했어요. 잔금 3억 5월 5일까지 주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1월 5일과 3월 5일 사이 두 달 사이에 아파트 값이 3억이 올랐어요. 자, 매도인은 어떻겠어요? 1억 돌려주고 5천만 원 뱉고 5천만 원 더 주고라도 깨고 싶죠? 자, 매수인은 어때요? 절대 이거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계약금만 지불됐기 때문에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매도인이 배액 배상하고 깰 수 있어. 그럼 매수인은 궁금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 없냐? 하나 있긴 해요. 아직 잔금 기한 전이지만 매수인이 잽싸게 잔금을 이행해버리면 돼.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일반적으로 이행기 전에 했던 이행도 여기서 이행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약금 해제를 봉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매도인이 눈치를 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수인이 이제 계좌번호 알려달라. 지금 돈이 준비가 됐다 해도
안 알려준다거나 아예 연락 자체를 안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변제 공탁할 수밖에 없는데, 공탁을 하려면은 매도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해야 된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약서 쓸 때 잘 챙겨놔야 돼요. 계약서 쓸 때 뭐 대리인이나 뭐 공인중개사 연락처만 받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인적사항이 하나도 안 맞아서 결국 공탁도 못하고, 저쪽에서 매도인이 계약서에 계좌번호 적어놨지만 거기에 이제 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쓸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근데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 수 있어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럼 변호사님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은 왜 있는 거고 기한은 왜 정한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이제 막기 위해서는 처음에 계약서를 쓸 때 이행기 전에 이행하면 인정 못한다. 중도금은 중도금 때까지 하는 거지 전날 주는 건 인정 못한다. 이렇게 특약을 기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부동산 가격에 등기가 없고 그냥 원만하게 갔으면 아무런 문제도 안 일어나는데, 사실 몇 년 전에 한때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을 때가 있었잖아요. 진짜 장난하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일어나면 올라있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 진짜 이런 전화가 많이 왔어요. 심지어 같은 사건에서 매도인 매수인 측이 시간차로 전화 온 적도 있어요. 서로 입장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때 꼼꼼하게 좀 잘 따져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